수나라의 사학사를 설명하기 앞서 먼저 배경지식으로 수나라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수나라는 북주 위척 양견이 세웠으며 장기간의 분열의 시기인 남북조 시대를 종식시킨 통일 왕조입니다. 건국자 양견의 자귀인 수국공에서 수라는 국호가 유래하였습니다. 수도는 대흥성, 당나라 건국 후 장안 1호 개칭, 현재 삼서성 서안시입니다. 북주 선제가 580년에 죽고 아들 정제가 8세에 즉위하였다. 내 사상대부, 정혁과 어정화대부, 유방이 선제 유조, 즉 유서를 위조하여 선제 황후 양씨의 아버지 양견을 불러들여 좌대승상 도독제외제 군사로 임명하니 양견이 군정대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양견은 큰 공을 세우지도 않았고 신하들 사이에서 인망이 없었으나 지방과 황후부친이라는 지위를 빌어 대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제가 대신을 주설했기 때문에 당시 조정에는 유력한 반대파가 없었습니다. 양견은 부병이 집중한 관중을 장악하여 군사적으로 지방보다 우세하였습니다. 그는 원로 장수 이목과 위원의 지지 아래 관중의 군사력에 의지하여 반년도 안 되는 기간에 상주총관 위재영, 운주총관 사마소난, 익주총관 왕염의 반란을 평정하였습니다. 지방 반란의 평정과 동시에 양견은 북주 종실제왕을 도륙하였습니다. 이처럼 내외 정적을 제거한 후 581년 2월 양견은 북주를 대신해 황제로 즉위하여 국호를 수, 연호를 개왕이라 정하였습니다. 수나라 초기에 북방의 돌골이 강성하였으나 583년 돌골이 동서로 분열되고 585년 동돌골의 사발약과 한이 수에 투항하여 수의 동의를 얻어 부중을 이끌고 백도천, 현재의 내몽고 자치구 호호특시 서부으로 옮겼습니다. 북방이 안정되자 수는 강남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588년 11월 수문제는 51만 8천인을 동원하여 진나라를 정벌하여 진왕양광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대권함진하였습니다. 다음에 정월동강을 점령하여 진후주 진숙보를 사로잡았습니다. 영남에서는 고량, 현재의 광동성, 양강 서쪽, 태수 풍부의 첫 승부인의 협조 아래 신속히 안정되었습니다. 수 문제는 581년 서위, 북주가 주리에 를 모방해 만든 육관제를 없애고 위진 이래의 변화를 참조하여 상서, 내사, 즉 중서, 문화 3생을 행정의 중추로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 남북조시대 주군을 지나치게 많이 설치하여 100리 미만의 땅에 여러 연을 두고 이군이 1연을 관할하는 등 혼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583년 500여 군을 없애고 주, 군, 현 3급제를 주, 현 2급제로 바꿨습니다. 주에는 자사를 두고 장군호와 분부, 주부의 오좌 제도를 없애고 주부와 군부를 합하였습니다. 수는 서위, 북주의 옛 제도를 이어받아 군사상 중요항주에 총관을 두고 자사를 겸임시켰으며 총관이 임금 여러 주의 군사를 통할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해에 상소성의 일부에서 육품이하 관리 전부를 임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 각급 기구의 속관도 조정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벽소제를 없애고 자사와 현령은 3년, 좌원은 4년의 임기를 두었습니다. 문벌의 세습을 보증한 구품관인법, 구품증정제의라고도 합니다. 를 없앴습니다. 이로써 문벌 세습을 없애고 중앙집권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수는 이전의 수재 선발 이외에 진사과와 명경과를 설치하여 관리를 선발하였습니다. 진사과와 명경과는 수대의 합격자 수가 적어 당시 중요한 지위를 점하지 못했지만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는 서위, 북주의 부병제를 이어받았습니다. 부병병사는 창립 시기에 선비인과 선비여한 여러 종족에 한정되어 기본적으로 부구일에 선비인은 군사, 한인은 농경에 종사하는 정책을 이어가다 종족격리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서위 시대의 한성의 부병병사를 선비성으로 바꾸어 부병은 불확고한 성적을 지녔습니다. 북주 후기 다수의 한인이 부병에 충당되고 그 후 전 가족이 민족에서 군족으로 바뀌었습니다. 580년 양견이 북주 대승상에 임명되자 서위식이 성비성을 다시 한성으로 회복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선비인이 군사, 한인이 농경에 종사하는 것을 없앤 것이었습니다. 590년 문제는 조서를 내려 부병가족은 주연의 호적에 편입시켜 농토를 주어 경작시키고 본인만 병사로서 군부가 통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호환분치의 흔적을 없애고 민족영합의 시대 요구에 부합하며 통일에 편리하였습니다. 문제 시기에 개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양제는 그중 가혹한 조문을 고쳐 대업 3년 대업률을 반포하였습니다. 문제는 농업과 민생에 힘써 각지의 수리관계시설을 만들었습니다. 585년 민간의 사를 단위로 하여 사구성원의 공물을 모아
의청을 설치하고 또 사창이라 불러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문제의 뒤를 이은 양제는 동경, 즉 낙양을 건설하고 운하를 만들었으며 장성을 축조하여 각 지역을 순행하였습니다. 이는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605년 동경을 건설하여 한 달 동안 정의백만을 동원하였습니다. 동시에 하남과 해북의 정남 100여만을 동원해 통제거를 개착하고 회란민 10여만을 동원하여 한구를 개착하였습니다. 이해 강남의 목재를 벌채하여 용선과 만일 석의 선박을 만들었습니다. 인수 4년부터 대본년 10월까지 1년간 징발된 정남은 400만 이상이었습니다. 607년 정남 100여만을 징발하여 장성을 쌓았고 다음에 하북의 여러 군의 남녀 100여만을 동원하여 영제거를 만들었습니다. 이해 정남 20여만을 동원하여 장성을 쌓고 하북 10여 군 정남을 징발하여 태행산을 개착하여 병주, 현재 산서성 태원시에 이르는 지도를 개통하였습니다. 양제는 611년 고구려를 공격하여 10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탁군의 군사 113만 명을 집중시켰고 운수에 종사한 민부가 200만 명이었습니다. 300여만의 노동력이 증발되자 사회 생산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고 농사 지을 시간을 놓쳐 전토가 황폐되었습니다. 추평영민 왕박이 611년 장백산, 현재 산동성, 추평영 남쪽에서 봉기하였습니다. 2차 고구려 원정 때 양소의 아들 양현감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두권덕, 최그양, 서세적, 이밀, 두보고이, 보공우, 고기도, 양사도, 유무주, 설거 등이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수는 사실상 붕괴하였습니다. 태원유수 이연이 617년 5월 태원에서 기병하여 11월에 대홍성, 즉 장안을 점령하였습니다. 양제는 618년 3월 금군 장교우문하국 등에게 살해되었습니다. 5월 이연이 당을 세워 수를 대신하니 수는 망하였습니다. 수는 장기 분열을 종식시켰고 진과 서진 이후 세 번째로 전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수는 삼성육부의 정치체제를 확립하였고 지방관의 벽소를 없앴을 뿐만 아니라 각급 관리의 임명권은 중앙정부가 장악하였으며 과거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당 이후 가광조 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수나라 역사학에 두드러진 특징이 수 문제의 사창 금지였습니다. 개인이 역사책을 서술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수 문제의 사창 금지 의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척으로서 찬탈 비판을 막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둘째, 위진남북 조실의 개인 역사 저술가의 직필, 즉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성향 때문에 수나라가 음닉하고 싶은 사실 기록을 운유하여 통제 불가능한 개인의 역사책 저술을 금지한 것입니다. 셋째, 역사학이 발전한 강동, 하북에서 각각 동진남조와 동해북제를 옹호하는 역사책이 편찬되면 통일 왕조인 수나라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초의 제사, 요철리 양서, 진서, 편찬, 두 대경에 제기 스무권, 위담, 서, 위서 등 예외도 있었습니다. 수 문제가 북주의 육관제도를 없애고 북제와 남조 연호 왕조의 관제를 본떠 삼성육부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역사와 관련된 관청, 즉 사관이 설치되고 역사를 기록하는 관리들이 정해졌습니다. 역사는 비서성에 속하는 저작조가 맡았습니다. 저작조에 저작랑 2명, 저작조랑 8명, 교소랑 2명, 정자 2명 등 14명의 관리가 근무했습니다. 저작조는 이전 왕조 역사를 편찬하고 국사, 즉 수나라의 역사를 편찬했으며 도서, 노래, 불경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황제의 언행을 기록하는 기조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원예상 기시랑이 기거조를 담당했습니다. 내사성의 종육품 기거사인 2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찬을 금지했기 때문에 조정에서 역사책을 편찬했습니다. 이러한 건찬사서에 왕초의 수사, 저작권의 진앙북 발기, 란가북순기, 행강도돌이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 문제는 위담에게 서위서 편찬을 명령했습니다. 서위서를 쓰라고 한 이유가 정통성 때문이었습니다. 북위가 535년에 동위와 서위로 분열되었습니다. 동위의 뒤를 이은 북제와 서위의 뒤를 이은 북주가 화북 지방의 동쪽과 서쪽을 차지하고 서로 싸우다가 북주가 북제를 정복하고 화북 지방을 통일했습니다. 그런 북조의 뒤를 이은 수나라가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진나라를 정복한 후 중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수나라의 전신인 북조와 서위를 정통 왕조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북제의 문선제가 위조에게 명령하여 위서를 편찬하라고 지시하여 위서를 완성했습니다. 위서는 본래 북위의 역사책이어야 했으나
본기의 마지막을 동이, 효정제가 장식했습니다. 즉위서는 실제로 북의와 동의의 역사책이었고 이는 동의가 북의의 정통성을 계승한 왕조였다는 뜻입니다. 북제가 동의를 이은 왕조였으므로 북제가 북의의 정통성을 잇는다는 뜻도 있었습니다. 수문제 양반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서울을 정통으로 한 역사책을 편찬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아예 위담에게 북의 도무제부터 서위 공제까지의 역사를 편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위서에 있는 동의, 효정제를 덜어내고 그 자리를 서위 황제들로 채우라는 뜻이었습니다. 위담이 본기 12건과 열전, 78건, 사론과 레안권, 목록 등 92건으로 구성된 위사를 편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책은 외면을 받았는지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나라 초기 윤수가 편찬한 북서의 서위서의 형식을 차용하여 서위를 정통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결국 동의교정제도 본기에 넣었습니다. 이밖에 지리서로 중국 최초의 건에서 편찬한 지방주인 구운오지가 편찬되었습니다. 우무굴도라고도 합니다. 수양제가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학자 최적과 많은 유등에게 공동으로 편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옥해에서 각 지역의 산촌의 특징을 밝히고 각 지역의 풍속을 살핀다고 구운오지의 편찬 의의를 서술하였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많은 지도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종이는 길이 2척이었고 산천을 서술하면 책의 첫 권의 산촌의 그림이 있었고 군국을 서술하면 맨 앞의 권의 과급도가 있었고 그 지도에 산천과 성호를 그렸다고 대덕수비우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종합하면 구운오지는 지도와 지방지 내용을 종합한 지리 총서였습니다. 당나라 사학사를 살펴보기 앞서 배경지식으로 당나라의 역사를 설명하겠습니다. 당나라는 수나라의 태원유수였던 이연이 수나라를 전복하고 세운 왕조입니다. 당이란 국헌은 창건제 이연의 자규당국공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수도는 수나라의 수도 대흥성의 이름만 바꾼 장안, 현재 삼서성 서안시였고 나경을 동도로 칭하여 양경 체제로 운영했습니다. 고조, 태종, 고종, 우측천, 칭제, 시기 국호를 주류하고 함, 중종, 예종, 현종, 숙종, 대종, 덕종, 순종, 헌종, 옥종, 경종, 문종, 무종, 선종, 애종, 희종, 소종, 애제 21명의 황제가 즉위하였고 290년 동안 존속하였습니다. 태엄유수 이연이 617년 반란을 일으켜서 수나라의 수도 대흥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연은 다음에 당을 세워 염호를 무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바로 당고조입니다. 당고조 시기의 군웅을 평정하여 전국을 통일하였습니다. 수의 제도를 이어가다 중앙의 최고 권력기구인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 3상을 두었고 최고 감찰기구인 여타대와 구시, 제감 등의 관청을 설립하였습니다. 또 세율령을 반포하여 제도와 법 집행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현무문의 변이 626년 일어나자 고조는 퇴위하였습니다. 현무문의 난을 일으킨 주모자 이세민이 고조의 양위로 즉위하였습니다. 이가 당 태종이다. 태종이 즉위한 후 방연령과 두여의 호자를 받아 전장제도를 제정하고 인재를 선발하였으며 위진과 왕규 등 대신을 중용하여 이들과 정치를 토론하였고 요염과 조세를 줄였습니다. 태종 치세에는 법치를 실행하여 정치가 맑고 백성이 편안하고 국력이 강성하였습니다. 또 현양, 협양, 발탁하고 간연을 수용하는 등 유가의 이상적인 정치상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를 정관의 치세, 즉 정관지치라고 합니다. 고종은 왕왕후를 폐하고 무축천을 황후로 임명하였습니다. 이때 고종은 무축천의 황후 창립을 반대하는 장소무기와 저수량, 우지령 등을 제거하여 관령 집단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고종 시기에 서돌거를 평정하여 안서 사진을 설치하여 중앙아시아로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고종 사후 무축천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684년부터 무축천이 임조 칭지하고 690년에 즉위하여 국호를 주류, 연호를 천수라고 하였습니다. 무축천은 농업 생산을 중시하고 지방 이치에 주의하였으며 도막 농민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무축천은 과거를 발전시켰고 무고를 창설하고 제과를 여러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문화 발전을 야기하였습니다. 벼슬길을 넓게 열고 동시에 엄격한 국가를 실시하여 개원의 칙세를 주도한 인재를 준비하였습니다. 무축천은 자기에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고
위험과 형벌로 이해를 금하고 내준 신, 후사지, 사곤네, 주몽 등 혹지를 등용하여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중종과 예종 시기는 정치가 혼란하고 정변이 빈번하였습니다. 당 전기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여 영토를 넓혔습니다. 당 태종 시기에는 곱창을 정복하고 돌궐, 즉 동돌궐을 멸망시켰으며 고종 시기에는 고구려와 백제를 멸하였습니다. 현종 시기에는 고구려 유민고손지 장군의 활약으로 서역, 즉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국가들을 복속시켰습니다. 현종은 요순과 송경의 보좌를 받으며 전국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켜 개원의 칠세, 즉 개원지치를 열었습니다. 현종은 정치체제를 조정하여 삼성체제에서 중서문화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괄호, 음릭호구의 파악이란 뜻입니다. 를 진행하고 지세와 호세 징수 방법을 개혁하고 세격을 자산에 따라 부과하며 납자 대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도사, 전운사, 채왕처치사를 설치하였습니다. 위사번상의 수구와 윤던 수변의 부병제를 정지시켜 징경제에서 모병제로 바뀌었습니다. 변방 형세의 변화와 절도사 병력의 증강으로 병력상 지방의 우위로 변하여 안사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안목선의 반란군이 장안을 점령하고 현종은 성도로 도망갔으며 숙종은 sak방 절도사의 치소영무에서 즉위하였습니다. 당나라는 곽자의 이광필 등 장군의 분전과 의구르의 원계영, 반란군의 애금 덕분에 안사의 난을 겨우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안사의 난 이후 양세법과 상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제5기와 유한이 소금 전매와 술, 차의 세금 부과, 상세는 양세법 이외 새로운 조세 계통을 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공업과 상업, 교환 규모의 발전에 따라 국가 재정에서 상세 계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커져서 양세와 함께 양대 재정 지주가 되었습니다. 안사의 난 이후 번진할거의 국면이 형성되었습니다. 그중하과 산동 지역의 성덕, 노령, 위박 등 하삭 삼진과 치청진이 가장 세력이 컸습니다. 이들 번진은 공동으로 연합하여 당 조정, 중앙정부에 대항하며 조정의 세금을 바치지 않고 조정의 명령을 듣지 않는 등 사실상 독립국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심한 경우 강남의 일부 번진을 제외한 대부분 번진들이 중앙정부의 상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번진할거와 함께 환관의 대두가 당 후기에 큰 정치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대종이 즉위할 때 환관 이보독이 옹립하여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대종 시기에 정원진과 어조운이 금근을 장악하여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덕종은 번진을 평정하려고 기도하여 번진의 반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덕종은 봉천, 현재의 삼서성 건해안으로 도망갔고 후에 또 양주, 현재의 삼서성 안중시로 달아났습니다. 이 전쟁은 5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덕종은 수도로 돌아온 후 세력을 기르고 번진을 평정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관이 신책군을 지휘하도록 하였습니다. 796년 환관 2인이 좌우 친책호군 중위에 임명되어 환관의 금군, 즉 신책군 정학이 제도화되었습니다. 순종이 즉위 후에 환관의 병권을 탈취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이를 영정혁 신옥은 이왕 활사마 사건이라고 합니다. 순종의 뒤를 이은 험종이 피해간이 많은 정치를 없애고 번진을 제거하여 당의 중행을 꾀하였습니다. 806년부터 812년까지 당은 서천, 하수, 진해 삼진을 평정하였고 위박 절도사 전홍종이 글순하였습니다. 성덕진의 왕승종은 세금과 공물을 납부하고 관리를 보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814년부터 12년까지 회서를 평정하고 후에 고구려 유민 출신인 치청절도사 이사도를 평정하였습니다. 이후 각제의 절도사는 모두 중앙에서 임명하였습니다. 위박, 성덕, 유주, 삼진이 821년 장경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조정과 하삭 삼진은 균형 국면을 형성하였습니다. 원하 이전 장기할거했던 하남, 하북, 삼동 지역의 기타 번진은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들어왔다. 당 조정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은 원하 이전부터 확대되었으나 번진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목종 이후 관료 집단 사이에 40년 동안 지속된 당쟁, 즉 부의당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파의 관료는 환관과 연결되었고 그들은 문종 시기에 일어난 감노의 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무종 시기 이동류는 택소 반란을 평정하였으나 복잡한 사회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고 지방 관리들도 나날이 부패하였습니다. 토지 겸경과 조세 부담으로 피폐해진 농민들은 도망하여 유민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여 두보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계림의 수졸이 868년 양요탄관 방훈을 지도자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다. 이를 방훈의 난이라고 합니다. 이후 황소의 군대가 881년 1월 8일 장안을 점령하였습니다. 13일 황소는 황제로 즉위하여 국호를 태제, 연호를 금통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타돌골 출신 이교경의 도움과 황소의 부장 주옥, 즉 주전충의 배신에 힘입어 황소의 난이 884년에 평정되었습니다. 이후 전국은 절도서의 혼전에 빠져 황제는 군벌의 쟁탈 대상이 되었습니다. 선무절도 주전충이 907년 4월 당을 대신해 황제로 즉위하여 양을 세우니 당나라가 망하였습니다. 당나라와 중앙아시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비단기를 통해 중앙아시아의 소고대 상인이 중국에 들어왔고 중국의 승려와 학자, 군인도 중앙아시아를 왕래하였습니다. 또 발해, 신라, 일본 등 당나라 주변국이 사신과 유학생, 승려를 파견하여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당나라의 문화는 국제성과 개방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당대 음악에는 중앙아시아의 투르판과 코차, 소그드, 사마르칸드에서 유래된 음악이 성행하여 궁중음악의 7부암 또는 10부합이 갖춰졌고 현재의 폴로와 유사한 스포츠와 각종 기마술과 공예가 중앙아시아에서 도입되어 장안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당나라의 수도 장안과 나경에는 조로아스터교, 배화교와 마니교, 네스토리오스파 기독교, 경교, 이슬람교 등이 전래되고 사원도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제지술이 751년 탈려스 전투 이후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로 퍼져 기록문화의 전파에 공헌하였습니다. 당대 승려의 현장과 의정 등이 인도 유학을 다녀와 경전을 가져와 번역하였고 각각 기행문인 대당서역기와 남해국인의 법전 남겼습니다. 당대 불교는 청태종, 화엄종, 법상종, 선종 등 교단이 만들어졌고 중국적인 특색을 지녔습니다. 도교는 당대 국교가 되어 교단이 확대되었습니다. 당초 공영달은 오경정의 룰편의 학교의 정규 과목이 되었고 명경과의 교과서로 사용되었지만 유학의 길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당대는 문학상 위진남 조선에 유행한 병려문이 성행하고 당시에 황금시대였으며 시선 200, 시성두보, 시불왕류, 백더이, 한유 등이 활약하였습니다. 또 서민사회에서는 소설과 편문이 발달하였습니다. 당대의 소설은 위진남북 조시대의 괴기소설과 외래문화의 영향을 받아 공상적인 전기소설로 발전하였고 원명시대 잡격의 원로가 되었습니다. 근래 도낭에서 발견된 편문은 불교서로의 내용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꾸민 것인데 당 중기 이후 서민문학으로 성행하였고 훗날 백화문학의 원로가 되었습니다. 미술과 공예 분야에서는 염립본이 인물화로 유명하였고 오도전은 자유로운 필법으로 뛰어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사운과 왕류는 산수화로 유명하여 각각 북종화와 남종화의 시조가 되었다. 서예에서는 구양순, 우세남, 저수량, 안진경 등이 유명하였습니다. 세 가지 색깔로 채색한 당삼체는 당대의 걸작으로 평가됩니다. 당은 전통 정치 문화를 종합하고 개송하였으며 제도정치, 법률제도, 정무원용규제 등을 새로 만들고 이후 역대 왕조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나라와 아시아 각국의 교류가 활발하였고 아시아 각국의 경제 문화 교류의 중심이었습니다. 당나라 문화는 주변 국가에 큰 영향을 주어 한자 문화권을 형성하였고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당나라 초기, 즉 이대 태종 시기의 진서, 양서, 진서, 북제서, 북주서 등 이점 왕조 사서를 대거 편찬했습니다. 이 사서의 편찬 과정과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진서입니다. 진서는 서진과 동진의 역사를 기술한 기전체 사서입니다. 모두 130권이며 본기 10권, 지 20권, 열전 70권, 제기 30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마에부터 유유히가 찬탈할 때까지 기록하였고 제기의 형식으로 16국 시대의 역사도 아울러 기록하였습니다. 이순풍이 집필한 청문, 율력, 오행의 삼지값을 만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서진 말부터 동진 남조까지 여러 사람들이 진나라의 역사책을 편찬하여 수십 종에 달하였습니다. 당나라가 진서를 편찬할 때 왕은 우위에 사침, 장영서, 소자운의 진서가 있었고 육기, 간보, 조가지, 등찬, 유겸지, 서광의 진기, 하법성의 진중웅서, 손성의 진양추, 단도란의 속진양추 등 18가의 서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서진의 역사만 서술한 것도 있고 동진까지 이어 서술하려고 하다 완성하지 못한 것도 있으며
동진시대만 기술한 것도 있었습니다. 남제 장영서의 진서 110권은 서진과 동진을 포괄하였고 기, 로, 지, 전으로 나누어 가장 완비되었습니다. 송, 즉 유송의 사량운과 양심여도 진서를 편찬하였습니다. 당대 진서가 완성된 이후 이러한 옛 진서는 점차로 세상에 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18가의 진서 가운데 몇 점은 청대 집본에 있습니다. 당태종이 646년 진서 편찬을 명령하여 648년에 완성하였습니다. 진서의 제는 태종의 어찬이고 서진의 선제와 무제, 육기, 왕이지, 4편의 논찬을 지었다. 실제 편찬은 사공방현영과 중서량 저수량, 태저 좌서자 허경종이 주도하였습니다. 중서 사인 이이부와 기과랑 상관회 등이 나누어 집필하였습니다. 최후의 영호덕분과 경파 등이 교용하였고 개정하였습니다. 진서의 체제를 대개 영호덕분이 결정하였습니다. 당나라 초기의 평정한 진서는 장영서의 진서를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의 구사와 집나라 시대의 문집에 자료, 16국 춘추, 세설신어, 수신기 등의 자료를 취하여 보충하였습니다. 당대 이전의 기전체 사서에는 소수민족의 역사를 열전에 넣어 말미에 배치하였습니다. 남북조시대 편찬된 사서를 보면 남북쪽 정권은 서로를 폄훼하여 남조는 북방을 삭노, 북조는 남방을 도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동진시대 이민족, 주로 흉노, 선비, 저, 강이 5량, 즉 전량, 불량, 남량, 서량, 북량, 내연, 전연, 후안, 남연, 북연입니다. 삼진, 전진, 후진, 서진입니다. 이조, 전조, 후조, 하, 성한 16국을 세웠습니다. 진서는 전량과 서량을 제외한 14국의 역사를 봉기와 열전이 아닌 독립된 제기라는 형식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습니다. 제기는 24사 가운데 진서의 독창적인 체제이며 아마도 장영서의 진서, 중, 본기와 열전 사이에 배열된 록의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두 나라, 즉 전량과 소량은 제기가 아닌 열전에 실렸습니다. 16국 가운데 이 두 나라와 북연이 한족이 세운 나라였지만 북연을 세운 풍발과 풍홍, 풍소불 형제는 선비인들과 살면서 문화적으로 선비와 같았다는 기록 때문에 혈통만 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혈통과 문화 모두 한족인 전량과 소량의 역사를 열전에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통씨 집안의 북영과 나머지 민족 국가들이 오랑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따로 제기에 실렸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전량을 세운 장주는 서진의 부흥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입니다. 나중에 동진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왕래 횟수가 적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독립국이 되었지만 서진의 복국을 위해 힘썼기 때문에 이민족과 구별하여 열전에 실었을 것입니다. 장준 이후 장씨의 행적도 부전의 형태로 장준전두에 붙였습니다. 당나라는 소량을 세운 이고를 자신들의 몸조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농서의 시인 이고, 일족이 세운 서량을 다른 나라와 구별하여 중시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16국을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대부분 제기에 싣고 두 나라만 열전으로 분리한 점이 진서의 단점입니다. 진서 완성 이후 당 하초가 진서함에 3권을 편찬했는데 747년 양재선의 서문이 있습니다. 진섬에 능망이 된 고서를 일용하여 고전문함과 문자음은 연구에 도움이 된다. 오사감의 진서각주는 진서 관련 고증을 일일이 집어넣고 이설도 포함하며 누락을 보충하고 착오를 정정하여 후세 사람이 진서를 읽을 때 참고가 됩니다. 진서는 한국 고대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서진과 동진이 있을 때 고구려와 백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서 제1국열전에 고구려와 백제 열전이 없습니다. 고구려는 서진과 동진의 사신을 보내거나 무용씨의 전염 및 후임과 전쟁할 때 등에만 등장합니다. 학자들이 고구려와 백제 열전이 없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서울대 교수였다가 현재 학술원 회원으로 활동하는 이성규 선생이 그 이유를 잘 설명했습니다. 단서는 당태종이 진서를 신라의 김춘추에게 하사했다는 기사입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열전이 없는 진서를 하사한 행위가 김춘추에게 고구려와 백제를 없애버리겠다는 의지를 전했다는 추측입니다. 이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당태종이 세민이 가리고 싶었던 고구려나 백제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서에 신라전도 없습니다. 이는 당시 신라가 건국하지 않았거나 아직 국가의 토대를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여러 나라의 사신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 또는 동진이 신라의 존재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이자 종주국인 고구려의 도움으로 전진의 사신을 파견했음을 상기하면 신라가 동진에도 사신을 파견했을 겁니다. 당태종은 고구려, 백제와 함께 신라의 열전을 애쓰지 않은 의도를 아마도 김춘추가 몰랐을 것입니다. 이세민이 고구려와 백제뿐만 아니라 신라도 없애버릴 의도였다는 사실을 실제 고구려와 백제가 망한 후 당나라가 신라 땅까지 노렸습니다. 김춘추는 이러한 이세민의 의도를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신라를 괴롭히는 백제를 먼저 쳐부수는데 혈안이 되어 이세민의 숨은 뜻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김춘추의 사용과 근시안적 태도가 민족의 비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태종이 정관 3년, 즉 629년에 영고독분과 잠문본에게 북주, 200여개의 북제, 요사람에게 남조 양나라와 진나라, 위증에게 수나라의 역사서를 편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방현령이 총괄하여 7년 후인 636년에 모두 225건을 완성하여 오대기전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를 당해 관찬 5대사, 즉 오대기전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왕조별로 나누어 양서, 진서, 북제서, 주서, 수서라 칭했습니다. 이 가운데 양서, 진서, 북제서는 형식상으로는 관찬 사서이나 실제로는 사찬입니다. 나머지는 여러 사람의 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양서는 남조 양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그 전체 사서입니다. 모두 56권으로 기어 6권, 열전 50권입니다. 저자 요사람의 아버지 요철은 양나라에서 문제로 유명하였습니다. 요철은 진나라에서 이부상서로서 대저작을 겸하였습니다. 그는 진나라가 망하고 수나라에서 비서승에 임명되었습니다. 수문제가 요철에게 양과 진 두 왕조의 역사를 편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606년에 요철이 죽을 때 요철은 아들 요사람에게 두 왕조의 역사책을 완성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요사람의 본명은 간이며 보통 자인 사람으로 불립니다. 요사람은 올주, 만년년, 현재의 삼서성 서안시 사람입니다. 요사람은 정관 초기에 저작주랑 홍문관 학사에 임명되었고 후에 종산품인 상기상시에 이르렀습니다. 629년에 조서를 받들어 양나라와 진나라의 역사책을 편찬하였습니다. 요사람은 여러 역사가들의 저수를 참고하여 636년에 양서를 완성하였습니다. 완성 당시 위증이 오샤를 감수하였으며 경제기의 논천을 지었습니다. 양서의 26권, 양, 정기인물 열전의 건말 논천의 진이부상서 요철을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 원고는 요철의 원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서는 남조의 마지막 왕조인 진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그 전체 사서입니다. 저자는 요사람입니다. 모두 36권으로 기어 6권, 열전 30건입니다. 24사 가운데 분량이 가장 적습니다. 요사람의 아버지 요철이 일찍이 진나라의 역사를 편찬하려 하였으나 수, 양대업 연간에 완성하지 죽었습니다. 또 629년 명령을 받아 사서를 편찬하여 636년에 완성하였습니다. 진나라 때의 수사학사, 고양왕과 부제가 진사를 편찬하여 무제와 문제의 본기를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중서랑 육경이 계속 편사하였으나 번잡하였습니다. 요철이 일찍이 육경의 사서를 고치고 줄였습니다. 요사람이 아버지 요철의 원고를 바탕으로 계속 보강하여 636년에 진서를 완성하였습니다. 당태종 시기에 간원으로 유명한 위증이 본기와 황후전의 논찬을 지었습니다. 북제서는 당나라의 200여개 쓴 기전체 사서입니다. 모두 50권, 권이며 기, 8권과 열전, 멸전 42권입니다. 565년부터 648년까지 생존한 200여 개 자는 중구이고 정주한 평연 사람이었습니다. 200여 개 아버지 이동님이 북제와 수나라에서 제사 38건을 펴냈습니다. 당 정관 연간 200여 개 중서 사인에 임명된 후에 조서를 받들어 제서를 펴냈는데 이동님의 예수원고인 제사를 바탕으로 수여왕소의 제지 등 다른 사설을 채록하여 보충하였습니다. 636년에 완성하였습니다. 북제서는 부가가 분열된 후 동의와 국제의 역사를 서술하였습니다. 서술이 솔직하고 당시 구어를 다수 포함하였습니다. 원명은 제서이지만 소저연의 남제서와 구별하기 위해 북송 때 북자를 붙였습니다. 당이 연수가 만든 북사 가유행한 이후 없어졌습니다. 북송 시대에 이미 전결이 생겼건 사, 권 13, 권 16-25, 권 41-45 등 모두 17건이 200여 개 원서이며 나머지는 후인들이 북사, 와부준의 소사에서 보충하였습니다.
기과천에서 사신론과 천안, 묘가 있는 부분은 대개 200여 개 원서이며 시호로 쓴 부분은 북사에서 보충한 것입니다. 50권 중에 한 권에는 찬이 있고 론이 없으며 5권에는 론이 있고 찬이 없습니다. 19권은 론과 찬이 모두 없습니다. 주서는 서희와 북주의 역사를 기록한 기전체 사서입니다. 당나라 초기의 영호덕분이 편찬했습니다. 583년에 태어나 666년에 죽은 영호덕분이 의주와 5년, 지금의 섬서성희연 사람으로 선조들이 도낭에 거주하며 하서오룩이었습니다. 당거조가 입관한 후 대승성부기실로 임명하였고 리에부시랑 겸수국사, 비서소감 홍문권학사, 국자제주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622년 예민유취의 편찬에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난리로 서적 2-3일 되자 책을 구매해 베껴 비치하고 전조의 사설을 편찬해야 한다고 건의하였습니다. 629년 잔문본 등과 함께 10년 동안 북주의 역사책을 편찬하여 주서를 완성하였습니다. 637년에 시족지를 편찬하였고 또 진서의 편찬을 주관하였습니다. 고종대를령을 제정하는 데 참여하였고 국사와 오대사지, 고종실로 편찬을 감수하였습니다. 영호덕분이 622년에 비서성에 임명된 후에 양, 진, 제, 즉 북제, 주, 즉 북주, 수다서 성조의 역사책을 편찬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당고조는 영호덕분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나 몇 년 후에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태종은 다시 다서 성주의 역사를 편찬하라고 명령하니 북주의 사서는 영호덕분과 비서랑 잔문본, 전중시 여사 최인사 등이 편찬을 맡았다. 636년에 완성되었다. 주서는 북의 분열 후 서희와 북주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모두 50권이며 기여덟권과 열전 42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나라 왕의 주사를 저번으로 삼아 자료를 널리 수집하지 않아 북제서보다 못하였습니다. 북송 꾀책이 흩어져서 후에 사람들이 북사 등을 근거로 보충하였습니다. 현재의 판본은 매권의 본기와 열전의 사신론이 있지만 권 18, 권 24, 권 26, 권 31, 권 32에는 없습니다. 권 31과 권 32는 북사를 이용하여 보충하였습니다. 권 24와 권 26, 양권은 고준의 소사로 보충하였습니다. 권 24의 탈로가 가장 많습니다. 북주의 조령문서는 대개 선진의 문체를 모방하였는데 주서는 이를 따라 기록하였다. 그러나 당대 역사학자 유지기는 주서, 중기록과 무장은 화려하고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고 비평하였다. 수서는 수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기전체 사서입니다. 위증 등이 편찬하였습니다. 모두 85권이며 제기 5권, 지 30권, 열전 50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와 전은 주로 수문지가 건국한 581년부터 공제가 이연에게 나라를 빼앗긴 618년까지 38편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대표 감수자인 위승은 580년에 태어나 643년에 죽었습니다. 거록군 하고경연, 지금의 하북지는 사람으로 자는 현성입니다. 젊어서 고아되어 가난했으나 학문을 좋아하였습니다. 수나라 말기 군웅인 이밀을 섬겼다가 후에 이밀을 따라 당에 항복하였습니다. 후에 두건덕 외에 사로잡혔다가 두건덕이 패한 뒤 다시 당에 돌아와 패자세마가 되었습니다. 태자 이건성에게 진왕 이세민 애탈권 열마구라고 권하였습니다. 태종 즉위후 간해대부로 발탁하였습니다. 성격이 강직하여 알고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으며 역대 흥망을 거울 삼아 태종에게 현자를 유용하고 아참꾼을 제거하며 세금을 적게 징수할 것 등을 간언하였습니다. 전후 200여 차례 간언하여 대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629년 비서감령에 임명된 후 사부서의 교정을 주도하였습니다. 633년 시중이 되어 양, 진, 북제, 북주, 수 등의 역사 편찬을 책임졌고 친히 수서의 서론과 양서, 진서, 북제서, 총론을 지었습니다. 후에 전국공 특진 지문화성서에 제수되었습니다. 태자태부에 임명되었으나 병으로 죽었고 소릉에 배장되었습니다. 저서로는 위정공 문집 3건과 시집 1권이 있으며 군서치료를 주편하였습니다. 그의 언론은 정관정요에 보입니다. 수서는 당초 사관제도를 세운 후 편찬한 최초의 관찬 사서입니다. 기, 전, 지는 여러 작자가 서로 다른 시기에 편찬하여 완성하였습니다. 629년 한사고, 공영달, 허경정 등이 칙을 받들어 수서, 애기와 전을 편찬하였고 위증이 감수하여 636년 완성하였습니다.
수서의 서로는 위증이체였습니다. 지열편은 우주령, 이순풍, 이영수, 안사고 등이 나누어 편찬하였고 영호 덕분이 감수하였습니다. 652년 수정하고 장손 무기가 감수하여 656년 완성하여 전후 15년이 걸렸습니다. 장손 무기는 직함을 지니고 표를 올렸으나 편찬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수문제 시기의 왕손은 수의 역사를 유형에 따라 나누어 편찬하여 수서 80권을 편찬하였습니다. 양제 시기에 왕주 등이 대업기 거주를 편찬하였습니다. 당대 편찬한 수서는 충분히 이전의 성과를 흡수하였습니다. 문제, 양제, 공제의 역사적 사실이 매우 상세하며 중요한 사료가 적지 않아 학자들에게 중시되었습니다. 열전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컨대 문사자전의 문제 아들들의 교만, 음란, 방종과 권력 다툼을 기록하였는데 간혹 구호를 직접 기록하여 당시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장손성전은 수와 홀궐의 외교 교섭을 서술한 중요한 사료입니다. 서역전은 처음으로 소무구성, 즉 소그디아나의 여러 도시국가의 역사를 기록하여 서역 역사를 연구하는데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당초 편찬된 양서, 진서, 주서, 북제서, 수서는 본기와 열절만 있었고 시는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적으로 5대사지를 편찬하였습니다. 원래 단독으로 완성하였지만 후에 수서에 편입시켰습니다. 수서의 창문지와 율력지는 위진일에 특히 남북 조시대의 유명한 천문학자와 역법학자의 성취와 율화를 기록하였고 비교하며 평론하였습니다. 조충지의 원주율 연구, 장자신과 유작의 일행형축 검토, 한의일의 역대 도량형 변선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었습니다. 지리지는 609년, 즉 수양제 대업 5년의 지리 상황을 기준으로 전국 9년의 호구, 산천형세, 건치현역, 지역의 풍속, 물선을 기록하여 당시 국내외 교통 상황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공합니다. 수의 전의 지리 상황에 대해 부주에 설명하였습니다. 시카지와 형법지는 수의 기록이 상세하여 토지, 호적, 부역제도와 화폐 상황은 다른 왕조는 수나라 때보다 간략합니다. 형법지는 5대율저의 편찬을 열거하였지만 수대의 입법과 법률 훼손, 파기 상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악지, 세건은 수의 기록의 절반을 차지하며 그중 정력과 코차잉 소지파의 7조를 기록하여 당대 연학의 본연이 되었습니다. 수양제가 정한 구부학계, 원료, 가곡, 악기 등을 소개하였는데 중외 문화교류의 중요한 사료입니다. 경적지는 수동도 관문전 장서 목록에 의거하여 서적을 경, 사, 자, 집의 네 분야로 나누어 당시 고적 보존과 산일 상황을 기록하고 각종 억술 연료를 개괄적으로 서술하여 한나라와 수나라 사이 시기에 고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서는 북송 시기인 1024년에 최초로 판각되었으나 전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남송 각본, 잔권 65건과 남송의 각본 5건이 함존합니다. 원대동 연간 여수로 각본은 비교적 좋은 판본이며 함블루백 낙본, 수서는 이를 영인한 것입니다. 청, 건릉연간 무용전간본 비교적 유행된 판본입니다. 1973년 중화서국에서 영인된 교전본은 위에서 소개한 여러 종류의 판본에 의거하여 교감하고 정리하여 완성되어 가장 좋은 통행본입니다. 그런데 서위국주 지뢰에 역사 편찬의 승자의 거장과 왜곡이 있었습니다. 일본학자 전도가요가 당나라를 세운 이연의 할아버지 이호의 서연이 왜곡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산하장 사가 팔주국가라는 개념이 당초에 날조되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주서를 보면 처음에 주국대장군에 임명된 8명의 팔주국 집안이 서열이 가장 높았고 12명의 대장군을 배출한 가문이 그 다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연의 할아버지 이호가 바로 팔주국의 한 사람이었고 수나라를 세운 양견의 아버지 양충이 그 아래인 12명의 대장군 가운데 한 명이었으므로 당나라 황실이 수나라 황실보다 집안이 올라다는 것이 당나라 황실이 왜곡한 사실입니다. 회전대본은 612년 고구려 침략의 선봉장이었던 우문술의 묘지명을 분석하여 우문술 묘지가 우문술의 군사적 공적을 강조하고 문제, 양제의 충신이라는 우문술성을 무사한 반면 수서에서 우문술의 양제의 총애를 받았던 무순인 영신, 즉 간사하고 아첨하는 신하였다고 폄하했음을 논증했습니다. 그리고 수서, 가지벽에 우문술 이화평을 기록한 점과 당나라 고조가 우문술에게 400 상주고 허국공이라는 최고 관직과 봉적을 추증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정치적 의도가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당나라가 수서를 편찬할 때 무덤에 매장된 우문술 묘지를 참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왕방경의 위정공간로 권사대수대업기 거주조에서 당나라의 수서 편찬과 관련된 일화가 기록되었습니다. 태종이 쇠 기거주가 없느냐, 왜 수서가 완성되지 않느냐고 물으니 위증이 수의 기록은 유락이 심하여 수서를 편찬할 때 탐방하고 조사하였으며 또 자손이 가전에 통했으면 삼가에서 전하는 내용을 비교하여 이가의 내용이 일치했음을 사실로 하였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 기술이 사실이라면 당나라는 수서를 편찬할 때 각하의 가전, 즉 각 집안이 자신들의 조상들을 미화한 정기 기록을 참고자료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는 수나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서위와 북주의 역사책인 주서도 해당될 것입니다. 즉 서위, 북주와 수나라의 역사가 사관이 편찬한 사초나 관문서가 아닌 권력자 집안의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각 집안의 가전을 바탕으로 기록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면 왜곡이자 조작입니다. 하긴 당나라 황실부터 자신의 선주인 이호가 서위의 개국 공신이었으며 최고의 집안이라고 역사를 왜곡하고 수나라 황실인 양씨 가문이 별 볼 일 없다고 폄하하여 역사를 왜곡했으니 다른 신하들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회전대보의 논문과 왕병경의 위정공간로 권사대수대업기거주조의 기사를 읽고 분석하면서 주서와 투서가 미화되었고 서위와 국주가 부국 강병 정책을 실시해 강대해졌고 결국 북주가 부패와 한화 정책, 선배인 지배층과 중국인 관리들의 당파 싸움으로 쇠약한 북제를 정복했다는 개설서의 서술이 잘못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남사와 북사는 이대사와 이연수 부자가 편찬했습니다. 이대사는 570년에 태어나 628년에 죽었습니다. 자는 군의이며 상주, 현재의 하남성, 안양시 사람입니다. 조저, 즉 조상의 본적이 롱서군적도현, 현재 감승성 링도현이며 농서이씨 고장방 출신입니다. 이대사는 이전 역사에 익숙하며 현재의 시사문제 평론에 능했으며 남북조실에 사서 편찬의 뜻을 두었습니다. 그는 5월 춘추의 시례를 모방하여 편연체로 남조서와 북조서를 편찬하려고 했으나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626년에 다시 역사 저술을 재개했으나 2년 후에 죽었습니다. 임종대 아들에게 남조서와 북조서를 완성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연수는 상주 사람으로 자는 하령이며 설왕무소왕의 구세손입니다. 정관연간 승연관 학사, 어사대주부, 부세랑 겸수국서를 역임하였습니다. 저장랑 경파와 함께 오대사지, 즉 수서의 십제를 편찬하였다. 아버지 이대사는 다시 남북조사기를 편찬하려고 하였는데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염수는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여 혼자 16년 동안 송, 제, 양, 진, 위, 제, 주, 수의 역사를 보충하여 남사 100권과 북사 80권 열편찬하였습니다. 남사는 송나라 영초원년부터 진나라 정명 3년까지 남조의 송, 유송, 제, 남제, 양, 진 외나라의 170년간 역사를 기록한 기전체 사서입니다. 본기 10권, 열전 70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야자에 해당하는 지가 없는 불완전한 기전체 사서입니다. 남조시대에 편찬된 송서, 남제서, 와당 초기에 편찬된 양서와 진서를 참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송서와 남제서에서 북위를 삽노, 위로라고 불러 멸시했던 기록을 없애고 북조의 여러 나라와 평등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북사는 북위 등극원년부터 수나라 인영, 2년까지 244년 동안 북조 위, 제, 주, 수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본기 12건과 열전 88건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영수는 아버지가 편찬한 북사, 국어를 근거로 위서, 북제서, 주서, 수서, 애책문, 조령, 주의, 문장 등을 삭제하고 기타 당시의 잡사를 참고하여 보충하였습니다. 북사가 완성된 후 빠르게 퍼져 위서, 북제서, 주서를 압도하였습니다. 남사와 북사는 기존의 남북조 사서를 간략하게 요약했습니다. 이 특책과 송서, 남제서, 양서, 진서 등 남조계 및 위서, 북제서, 주서 등 북쪽의 사서를 비교하면 남사와 북사의 조서나 상주문 등을 간단하게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열전은 가전, 즉 특정 가문의 역사 또는 정기 모음집이라고 할 정도로 부전에 해당 집안 사람들의 행적도 함께 나열하였습니다. 덕분에 특정 가문의 동향과 역사를 연구하는데
편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열전을 가전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정체의 한 축인지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당나라 때 사기, 한서, 후원서의 주석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당나라 초기 기준으로 사기는 이미 700년 이전의 고대 중국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한자나 단어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자의 발음과 뜻, 단어, 관직, 지명, 인명, 사건을 해석하는 주석을 붙였습니다. 이미 남자배인이 만든 주석인 사기집회가 있었습니다. 당나라 때 서마정에 사기색은 장수절에 사기정에 라는 사기의 주석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사기집회, 사기색은 사기정에를 사기 삼가주라 부릅니다. 다음으로 한서의 안사고주를 살펴보겠습니다. 581년에 태어나 645년에 죽은 안사고는 경조부 만년한 사람으로 이름은 주, 자는 사고입니다. 조족근 랑사이며 안지추의 후손입니다. 어려서 가학을 전수받았으며 군서를 널리 읽었고 훈고에 정통했으며 속문에 능했습니다. 이런 이 관중을 점령한 후 조산대부로 임명했으며 중서사인 이 되어 제고를 담당하였습니다. 태종 주기호 중서실랑이 되었다가 면직되었습니다. 명을 받들어 비서성에서 오경을 고정하여 오경정부원 편찬하여 전국에 배포하였습니다. 633년 비서쇼가마로 승진하였습니다. 또 조서를 받들어 오리를 찬정하고 한서 애슈를 달았는데 주가 상세하여 학자들에게 중시되었습니다. 645년 고구려 심략에 종군하던 도중 병으로 죽었다. 저 서에는 급취장주, 광유정속이 있습니다. 한서 애슈석이 20여 가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마도 후세와 뜻이 다른 한자나 단어가 많아 주석에 풀이 없이 해석 불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한서를 읽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안사고가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여러 사람의 주석을 모은 것이 현재 한서 애슈입니다. 안사고가 오중의 주본 이외에 순열, 최호, 곽박의 주를 더하여 해석이 자세합니다. 이어서 후원서의 장회태자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회태자는 654년 또는 655년에 태어나 684년에 죽었습니다. 이름은 이암이며 자는 명원입니다. 고종의 육자이며 무후소생으로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에로 왕으로 봉해진 후 패왕, 옹왕으로 사룡되었습니다. 675년 황태자로 세워져 감독하였습니다. 680년 황후 무축천이 총애하던 명승험이 살해되어 황후 무축천의 의심을 사고 동궁에서 갑옷 수백 점이 발견되어 오반자로 폐서인되었습니다. 후에 과주로 보내졌으나 황후 무축천이 구신적을 보내 자살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걸룡에 배장되었으며 시호는 장애입니다. 일찍이 유사 장대안 등을 불러 후원서 애슈를 달았습니다. 남조양의 유토가 범역에 후원서에 없는 지를 사마표에 속한 서 8지로 보충하고 주를 달았습니다. 유소의 주 가운데 본기와 열전의 주가 망실되었습니다. 이에 장회태자가 문인들과 함께 후원서 애슈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장회태자주는 한 사람의 주석이 아닌 공동 창작입니다. 현재 통용되는 후원서는 범역과 지를 편찬한 사마표의 공동 저작이며 주석도 장회태자를 비롯한 당대 학자들과 남조양의 유소의 공동작품입니다. 당나라 역사학 특징 가운데 역사를 전문으로 관장하는 사관 제도입니다. 황제의 언행을 기록하는 좌사와 우사가 있었습니다. 좌사는 사건을 기록하고 우사는 황제의 언행을 기록했습니다. 좌사와 우사는 기거주를 가리키며 관직 명칭이 아닙니다. 좌사는 문화성 소속인 기거랑 우사는 중서성 소속인 기거사인 의 별명이었습니다. 당대부터 기전체 사설을 정부에서 편찬하였습니다. 개인의 역사서 젖수 줄어들었고 당나라 이후 정부가 관찰한 사서 위주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각종 사료를 공중에 독점하여 개인이 보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 번잡하고 깊어져 평생 걸려도 다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개인 역사가가 사료를 정리하고 고증하며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개인이 수백, 수천 종의 사서와 사료를 참조하여 사설을 편찬하기에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예컨대 사마광이 자집 통감 편찬을 시작할 때 혼자 시작했으나 결국 북송 신종의 지원을 받아 유서, 유반, 범조우라는 송나라 최고의 역사가와 많은 조수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황실 도서관에 소장된 책들을 참조했습니다. 궁전 안에 비서성 저작국을 설치하였습니다. 비서성 저작국이 문화성 또는 중서성에 속했으며
재성이 감수국서에 직함으로 사관의 우두머리를 겸했습니다. 당나라의 사관을 겸한 입조한 관리인 수찬 또는 겸수국사, 입조하지 않고 관직이 없는 자가 사관이 근무하는 직관으로 나뉩니다. 사관이 문화성 기거람과 중서성 기거사인이 적은 기거주, 시정기, 사관에 보낸 중앙과 지방정부의 각종 기록, 보고서를 수집하여 사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시정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정기는 무축천이 693년 이후 재성이 기록하여 매월 사관에 송부하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제장우석이 시정기를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관치안사서 편찬의 폐해는 유지기의 오두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편찬에 참가하여 주도자가 없어 각자의 주장을 합의하지 못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완성하지 못합니다. 둘째, 사료 채집의 미비입니다. 셋째, 권문세족에 직서하면 죄를 얻을까 두려워 진실을 쓰지 못합니다. 넷째, 재성이 감수하여 사관이 직필하지 못하고 재성이 자의로 고칠 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감수자가 차례를 정하거나 직무 분담을 하지 못해 쓸데없는 문제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유지기가 말한 수당일의 설관수사, 즉 국가가 역사책을 편찬하는 광찬사서, 편찬의 폐는 청말까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관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문서를 기록하고 관장한 한림학사가 있었습니다. 한림의 직은 당 현종 때에 시작해 한림대조라고 불렀습니다. 덕종제에는 한림의 학사가 붙어 중서사인과 함께 내외죄를 관장하고 처음에는 비답표소, 응하문장을 겸하고 이후 제조서책을 관장함하고 내상이라 불렸습니다. 송나라 때 역사 편찬과 관계가 없었으나 원나라 때 한림국 사원으로 고쳐진 후에 역사 편찬을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통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당나라에서 정통론은 두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당 태종 시기 남북조 편찬 때 어떤 왕조를 정통 왕조로 봐야 할지 신하들 사이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로 옛 남조 출신 관리들이 동진과 남조의 정통성을 주장한 반면 서위, 북주, 수 출신 신하들은 북조가 정통 왕조라고 역설했습니다. 당 태종을 비롯한 당나라 지배계급이 소위 관룡집단이라 불리는 서위, 북주, 수나라에서부터 권력을 독점했기 때문에 동진 남조를 정통 왕조로 보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봉합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각으로 남쪽의 사서인 양서와 진서, 북쪽의 사서인 북제서와 주서를 편찬했습니다. 이대사와 이연수 부자가 쓴 남사와 북사, 도남조와 북조 가운데 한쪽을 정통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각과 추세를 반영했는지 남사와 북사에서 송서에서 북위를 격하한 표현이 삭디로 또는 삭노, 남제서에서 북위를 매도한 위로, 위서에서 남조를 매도하는 섬나라 오랑캐라는 뜻의 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사의 수나라의 역사를 포함시켜 수나라가 통일왕조가 아닌 북조의 하나처럼 분식했습니다. 이는 당나라가 분열을 재통일한 최초의 왕조로 자리매김하는 속임수이며 중국을 재통일한 수나라를 일개 북조의 지방정권으로 폄하하는 역사 조작 또는 왜곡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짐이 북사 이전에 보였습니다. 양서와 진서, 북제서와 주서, 수서를 편찬할 때 분야사인지를 각각의 역사책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수서에 편입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나라가 통일 왕조였기 때문에 이전의 남조와 북조의 분야사를 수서에서 정리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수나라도 결국 이내 나라와 같은 분열의 시대, 즉 북조의 한 왕조에 불과하다고 격화시킨 조치였습니다. 당나라의 관리였던 이연수가 이러한 미연대해를 북사 편찬에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당나라의 두 번째 정통 논증은 헌종원하 연간 황보식이 동진원 이정육론을 지어 정통성 문제에 불을 질렀습니다. 황보식은 777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830년 또는 835년에 죽었다고 합니다. 자는 지정이며 북조 신안현, 현재의 절강성, 건덕현 사람입니다. 재상왕의 외조카이며 우리당쟁을 일으킨 인물 중 한 명입니다. 806년에 진사로 급제하고 808년에 현명병정지검 법관과에도 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책문에 당시 조정의 국정을 비판하여 관리들이 꺼려하여 육혼현우라는 지방관에 임명되었고 후에 좌천되어 여름연휴로 임지를 옮겼습니다. 문종 시기인 827-828년 사이에 산남동도 절도사 이봉길의 막부에 들어갔습니다. 이봉길이 선무절도사로 자리를 옮기자
황보식도 그를 따라 낙양으로 갔습니다. 후에 벼슬이 공분왕 중에 임명되었고 동도 유추 배탁의 판관에 임명되었습니다. 황보식은 자기의 문학 주장을 종합한 예언을 쓴 이후 더 이상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당 고문운동을 벌인 가장 중요한 작가의 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황보식은 동진원이 정윤론 이란, 그래서 동진과 북유의 두 왕조의 정통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정통의 소재를 지시해 넓고 좁음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강남이라는 한 구석에 있었던 동진의 정통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그는 진이 남쪽으로 옮김에 따라 인물이 따라가고 예안이 갖추어져 있으며 조성의 미풍과 선정이 행해지고 사실이 보존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북위가 중원에 굳게 자리 잡고 있었으나 정통이라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북위에 대해 한 말을 살펴봅시다. 북위가 정벌한 것은 닭과 개조차 남은 것이 없으며 전투 시에는 사대부와 군여자를 몰아다가 사람의 울타리를 삼아 사륙에 내맡기고 문벌구족을 가리켜 지프로 만든 개라는 뜻의 축을하고 매도하여 도륙당하도록 만들었다. 동족 부족이 번성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남에 따라 이에 황제 노릇하게 되었으니 천하의 사대부는 바다에 빠져 죽었으며 천하의 인간은 산에 올라 굶어 죽었는데 사마 부구의 곡식을 먹고 신하 노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는 문화적 관점에서 정통의 구속을 주장한 것이며 동진이 비록 구석에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그쳤지만 중원 문화의 명맥을 이었으며 야만적인 북위에 비하면 마땅히 민심을 더 얻을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문화적 관점에서 정통을 논한 주장인데 이후의 시대에도 제기됩니다. 남북조 시대의 역사서 이외 당나라를 다룬 역사책을 살펴봅니다. 당나라 때 사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실록의 편찬이었습니다. 남조 양나라 주궁사의 양황제 실록 2, 지금까지 알려진 최초의 실록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창업군주인 고조부터 무종까지 16대 황제의 실록 25부 785건 이상을 편찬했습니다. 선종 이후 5 황제의 실록이 망실되었거나 편찬되지 않았다가 송나라의 송민이 보충하여 21대 군주실록이 모두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하지 않고 한입과 편찬을 주도한 순종실록 5권만이 한창역집 외집에 남아 있습니다. 당나라가 본격적으로 편찬한 실록은 이후 왕조에서도 개송되어 황제마다 실록을 편찬하는 관리가 생겼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고려와 조선 모두 실록을 편찬했습니다. 당나라 황제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책도 편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태종 정견 영관 요사람이 기전 30권을 편찬했습니다. 고종 현경원 년의 요사람, 기전의 후속작으로 50권을 편찬했습니다. 고종 용삭, 영간의 허경종이 기전을 증부하여 100권을 편찬했습니다. 무주 무축전 장수영간 춘관시랑, 우봉급이 당서 110권을 편찬했습니다. 이때는 당나라가 아니라 중국 최초이자 마지막 여성 황제인 무척천, 즉 측천 형제가 세운 주나라, 즉 무주시대였으므로 무축천이 망한 나라인 당나라의 역사책을 편찬하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가가 좋지 않아 유지기와 주경칙, 서성, 오궁이 새로 당서 80권을 편찬했습니다. 이 밖에 위술래, 국사 113권과 사례, 한권, 유방의 당서 130권과 당서설의 모 1권이 편찬되었습니다. 중국 수학서에서 중요한 사건이 유지기가 710년에 완성한 중국 최초의 역사학, 평론, 저작인 사통의 저술입니다. 사통은 모두 20권입니다. 한나라 때의 경전을 모아 정리한 것을 백호관에서 정해 백호통이라 하고 한이 사마천의 후손을 찾아 사통자의 봉안 예에서 명칭을 따서 책 이름을 사통이라 붙였습니다. 661년에 태어나 721년에 죽은 유지기의 전원자연이며 팽성, 현재 강소송 서주시 사람입니다. 680년에 진사가 되었습니다. 702년에 사관이 되어 기거주 1편했고 저작저랑, 좌사, 저장랑, 비서소감, 태자좌서자, 좌상기상치 등을 역임하였고 수국사를 겸했습니다. 703년에 주경칙 등과 당서 80권을 펴냈고 실룡년간 705년부터 707년까지의 기간입니다. 석연 등과 무후실록 편했습니다. 712년에 부학자 유충 등과 시족지를 개수하였고 714년 성족기록 200권을 펴냈습니다. 716년에 오금과 예종실록 20권을 펴냈고 측천실록 30권, 중종실록 20권을 중수하였습니다. 또 삼교주영, 성족계록 등의 편찬에 참여하였습니다. 전당문의 2편의 문장이
전 당시 에일수의 시가 남아 있습니다. 유지기는 당시 사관제도의 혼란과 권력자와 훈구들의 수사 작업 간섭에 불만을 가지고 708년 사관의 관직을 사직하였다. 그리고 물러나 사통을 지어 그 뜻을 드러냈습니다. 사통은 내편 39편과 외편 13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4편의 채통, 비무, 이장, 3편은 북송 구양수와 송구가 신당서를 펴내기 전에 이미 없어져 현재 49편이 남아있다. 4편은 사통의 주체이고 사서의 체제와 체리의 사료 수집을 서술하고 요점과 역사 서술 원칙을 서술하였으며 사서의 체례를 평론하였습니다. 외편은 사관제도, 사적의 원류를 논술하고 사가의 득실을 평하였습니다. 사통은 당초 이전 편연체 사세와 기전체 사서의 편찬상의 특징과 장단점을 종합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내편에서는 본기, 열전, 표력, 서재, 논찬, 서열, 제목 등 기정체 사서의 체례를 상세히 분석하였고 편사 방법과 기교에 대해 다수 논술하였습니다. 의고와 폭경은 고대 역사적 사실과 유학 경전의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작가가 역사에 엄숙한 태도와 비판 정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지기는 제1편 육가편에서 모든 역사가를 6종류로 나누고 모든 사설을 각기 하나의 모범적인 저술에 따라 말을 기록하는 상서가, 사건을 기록하는 춘추가, 편연체인 저정가, 나라별 역사를 서술하는 국어가, 여러 시대를 함께 서술하는 기전체인 사기가, 한 왕조의 기전체 사설을 편찬하는 한서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역사책의 특징을 서술하고 그 유래를 밝혔으며 짧은 비평을 남겼습니다. 그는 춘추가와 국어가를 중립적인 태도로 서술했지만 좌정가는 칭찬하고 상소가와 사기가에 비해 한서가를 비판하였습니다. 이체편에서 좌전에 사용된 편연체, 서술과 사기가 사용한 기전체, 서술의 장단점을 비교하였습니다. 유지기는 순수한 기정체 서술은 그 성격상 순수한 편연체, 서술로 자주 서술될 수 없는 훌륭한 언행을 일목요연하게 개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편연체는 한 서처럼 모든 부문에 걸쳐 상세한 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사기처럼 부단한 중복과 잘못 분류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편연체와 기전체 중 어느 한쪽도 부정되어서 안 되며 동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지기는 기전체 사서의 구성 요소인 본기, 세가, 열전, 표력, 석도는 질을 논했습니다. 그는 표가 필요하지 않으며 더 많은 종류의 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열전과 본기의 인물 선정 잘못 등에 관하여 다른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옛 사람의 견해를 무비판적이고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신랄하게 비난했으며 자료의 비판적인 검증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유지기는 거의 모든 사설을 비평했습니다. 유지기는 역사가나 사관을 비판했지만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정사를 편찬하는 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그가 재상 소직충, 종초객 등과 생긴 불화로 사임했던 개인적 경험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는 공동으로 사설을 쓰다 보면 하나의 사건이나 말을 기록할 때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하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관들이 개별적으로 중앙의 관청과 지방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난잡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사서에서 개인이나 사건을 비판했다는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역사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현실도 지적했습니다. 또 편찬 책임자인 감수관 사이의 의견 차이 때문에 일관성 있는 원칙을 관철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강조했습니다. 감수자가 역사 서술의 범위와 내용을 조정하고 각 서관에게 할당하며 전체 서술의 기본 윤곽을 확정해야 하지만 당나라 때의 감수관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유지기는 감수자가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하 사관들에게 빠른 편찬을 독촉하며 사관의 대우가 나쁘고 보수도 적었음을 개탄했습니다. 요약하면 역사책은 한 사람이 저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통에서는 사학자를 세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용감히 직사하고 포편을 잘 드러낸 동호와 남사시입니다. 둘째, 사서의 편찬에 능한 조금영과 사마천입니다. 셋째, 재능이 있고 박학하여 병성의 일시중환주대의 사일과 최의 이상입니다. 유지기는 사학자가 사제, 사학, 사식의 3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학은 역사 지식, 사식은 역사에 대한 견해, 사제는 연구 능력과 서술 비교입니다. 유지기는 3장은 갖춰야 하지만 사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식의 핵심은 역사 사실에 충실하고 직사하는 것입니다. 사학자의 3장이 있다는 주장은 후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지기의 독특한 견해가 앞에서 간단히 소개한 사제, 사학, 사식 등 3장입니다. 사제는 사료를 장악하고 이를 조직, 운용하는 능력과 체례를 운용하고 사건과 엄사를 기술하며 사가의 사상과 공점을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사학은 박학다문, 박학다문 하고 사실의 진위를 탐색하여 얻은 풍부하고 정확한 사료 및 이와 관련된 지식입니다. 사식은 역사사실에 대한 견해와 관점, 직필과 쓸데없이 과장하지 않으며 국필로 시류에 야부하지 않고 아참하여 주인을 축혀 세우지 않는 등 역사가가 갖추어야 할 고상한 품격과 용감한 정신입니다. 3장 가운데 사식, 사제, 사학의 순으로 중요하며 이러한 자질을 갖추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선장이 유지기의 독특한 주장이라서 학생들에게 임용고사에 출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장학성의 문사통에에서 인용한 한문 원문에서 바로 이 3장이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지기의 3장이 출제될 수 있으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통의 가치를 7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통이 중국 최초의 역사평론입니다. 참고로 6세기 중엽에 씌어진 문심조령, 이 중국 최초의 문학평론서적입니다. 둘째, 당나라 조정에 비장된 자료들을 꼼꼼히 읽고 비평하고 인용했습니다. 현재 이들 사서가 남아있지 않아 그의 비평과 일용은 망실된 사서의 대강의 내용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짓습니다. 셋째, 과거 역사학의 방법론상 무원칙과 혼란을 바로잡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당나라의 전 사서의 체례에 대해 처음으로 비교적 전면적인 분석과 종합을 단행하고 고대 사적의 편찬 방법을 개괄했습니다. 다섯째, 역사책을 쓸 때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직필과 직설을 주장하고 곡필을 반대했습니다. 또 사서 편찬 시 객관에 충실한 저술 태도를 견지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여섯째, 축적된 역사적 유선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현과 경전의 맹신 풍조를 비판하였습니다. 일곱째, 천명이 아닌 인사가 역사서술의 중심이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역사의 칠한억망을 논술할 때 인사를 위주로 기술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전입니다. 통전은 당나라 현종 천보연간 이전의 역대 경제, 정치, 예법, 군사제도와 형벌 등 전장제도, 중국 주변국의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두우가 편했으며 모두 200권이며 국문으로 나뉘고 자목, 즉 세부 항목이 1500여 조이며 약 190만 자입니다. 735년부터 812년에 죽은 두우는 당대의 재상으로 이제가 사학가였습니다. 경주 후만년년 현재의 섬서성 서한 사람으로 자는 군경이었습니다. 문음으로 벼슬을 시작해 보제남군 참군 섬현승을 역임하고 대종 시기에 공부랑중 무주자사 용광경 약사에 임명되었습니다. 덕종 시기에 양염 이재상이 되자 조정에 들어가 공부 김부랑중을 거쳐 수륙자논사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호우랑중 호구시랑을 역임하여 재정관료로 활동하다가 노기에게 미움을 사서 소주자사로 쫓겨났고 이후 령남절도사, 회람절도사가 되었습니다. 정원 19년 803 조정에 들어와 검교사공 동평장사가 되었습니다. 순종 시기에 탁치 염철전운사가 되었고 헌종 시기에는 사도 동평장사가 되고 기국공으로 봉해졌습니다. 812년에 병으로 2월 물러났다가 11월에 죽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특히 재정과 일치에 정통했습니다. 유질의 정전을 주요 참고 자료로 통전 200권을 저술했습니다. 당 현종 개원 말년에 유질이 주리의 6권을 모방하고 경학과 사학 학자들의 문헌 자료를 근거로 정전 35권을 펴냈습니다. 두우는 이 책을 기초로 자료를 늘리고 규모를 확충하여 통전을 펴내 801년에 바쳤습니다. 통전, 위로는 사기, 팔서, 한서, 십지, 아래로는 진서, 송서, 제서, 위서, 수서 등의 제에서 취하고 대당계원례와 당육전 등 제도서를 다룬 정서를 참조하였습니다. 통전은 기전체, 편연체와 병렬되는 전제체를 확립하여 사학 저술의 세기를 열었습니다. 통전의 영향 아래 통제, 문헌통고 등이 편찬되어 중국 역대 전장제도를 연구하는데 매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두우는 국가를 다스리는데 경제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식하전을 구문에 앞에 두었고 선거전, 직광전, 예전, 악전, 병전, 형전, 주군전, 변방전의 순서로 구성하였다. 식하전 12권, 호구, 토지제도, 조세제도 등 재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 부분입니다.
선거 전 6건, 은 역대 권리 선발 제도와 시험을 다루었습니다. 직관 전 22건, 은 역대 왕조의 관료 조직을 다루었고, 관직의 품격과 관리의 수, 해당 관직이라는 1등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예전 100관, 은 의리를, 악전 7관, 은 음악을, 병전 15관, 은 군사제도와 병법, 진법을, 형전 8관, 은 형벌과 재판을 다루었습니다. 죽음 전 14건, 은 당나라 지방행정조직을 설명했으며 수도 장안과 제2수도 동도, 낙양, 주변의 지역과의 거리까지 기록했습니다. 변방 전 16건, 은 유일하게 제도사가 아니라 중국 주변국의 역사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단건국 이전에 망한 나라, 조선, 예, 만, 진안, 변진, 부여, 흉노, 오환, 선비, 개호 등 당대에 망한 나라, 돌궐, 설현타, 고창, 고구려, 당대에 여전히 존재했던 나라의 역사, 위구르, 토번, 신라를 기록하였습니다. 변방전의 시대적 파항선은 천보 14년, 즉 755년이지만 대부분 당태종과 고종 시기에 주변국 서술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는 변방전뿐만 아니라 다른 팔문의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변방전 신라조에서 신라기사의 한선이 정관 22년, 즉 648년 신라왕 금춘추의 조공 기록이었습니다. 통전, 이 당나라 후기인 덕종, 정원 17년, 즉 801년에 편찬되었음에도 멸망하지도 않은 신라의 역사를 150여 년 전까지의 기록만을 기록한 것은 이상한 역사 서술 태도입니다. 통전, 변방전 전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통전, 변방전이 당대까지의 주변국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다룬 것이 아니라 당대 국가 권력의 주변국 인식과 사관이 결합하여 주변국의 역사를 교묘히 왜곡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전, 은 이전 사서의 지와 달라 천문, 율력, 오행, 성로 등을 포함하지 않았고 원래 지리지 내용을 주군전으로 개편하고 지리지에 속하는 인구 내용을 식하전에 넣어 역대성수의 호구라는 제목을 만들었으며 별도로 변방전을 늘렸습니다. 아울러 식하전에 경중, 자목을 늘렸습니다. 이러한 배열은 경방제세의 원칙을 체현한 것입니다. 통전, 은 역대 정치제도와 경제정책, 지방행정조직인 주군의 설치와 폐지, 변경 방어와 관련된 명령과 문서 등을 종합하여 서술하였으며 오래된 옛날 일은 간략하고 당나라의 제도가 상세합니다. 시간은 청번년간에서 끊기고 일부 내용은 중당시대도 다루었습니다. 통전, 은 고대 문헌자료를 대량 인용했는데 그중 허가한 문헌은 이미 현재 전하지 않기 때문에 통전 덕분에 일부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예컨대 전상 고3대 진안 삼국육조문 내 실린 900조에 가까운 자료를 통전에서 모은 것입니다. 따라서 통전, 은 중국 고대사 연구에 비교적 높은 사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책 중에 당대와 관련된 내용이 1/4 이상이고 대부분 당시의 관청문서와 호정문서, 대사기, 개인의 책에서 취했습니다. 예컨대 조책, 주의, 행정법과 유, 천복의장 등은 모두 최고의 자료이며 당의 역사를 연구하는 기본 사료입니다. 그러나 일부 자료는 타당하지 않고 오류와 흐락 등이 있습니다. 남송의 사학자 정초와 남송말, 원나라 초기의 마담님이 통전을 모범으로 삼아 통지와 문헌통고를 펴냈습니다. 이 세 책을 합쳐 삼통이라 합니다. 통전, 은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각 왕조의 많은 판본이 있고 청관문제 때 자금성 안에 있는 무영전에서 편찬한 구통본이 가장 유행하였습니다. 9개의 조선학자 간본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북송의 간본이며 일본 국내청 서른부에 소정되어 있습니다. 1981년 일본 국고서원이 그 원판본을 영인하여 감행하였고 그 결권 부분은 일본 천리도서관 소장, 남송각본과 정가당 문고 소장, 원각본을 보충하였다. 중화서독에서 1984년 출판한 점교본, 통전, 이 현재 통행되는 판본입니다. 이 밖에 당나라 때 편찬된 지리서에 당태종의 아들 위왕태가 쓴 괄시지, 당욱의 재상이길 보고 편찬한 원화궁현도지, 가탐의 해내화이도와 고군궁국현도사의술 40건이 있습니다. 관리지는 모두 555건이며 정문 550건과 서력 5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왕태가 642년에 완성했습니다. 당시의 지방행정구역인 10도, 41개 도독부를 포함한 358주, 1551년에 맞춰 주를 단위로 하여 각 편의 연약, 지명, 지명의 유래, 산천, 성과 영못, 호수, 고적, 신화와 전설, 중대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남송 때 유실되어
현재 완전한 책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화궁현도지는 이길보가 헌종 원화의 연간 806년부터 820년 사이의 기간에 완성했습니다. 758년에 태어나 814년에 죽은 이길보는 조궁 사람으로 자는 홍원입니다. 부암으로 입사하여 태학박사, 충주, 빈주, 요주, 자사, 고공랑중, 지제고, 한림학사, 중서사인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원화 2년 807 중서시랑 동평장사로 발탁되었습니다. 1년 동안 30여 친 절도사를 바꾼 공으로 조국공에 봉해졌습니다. 회람절도사로 부임하여 체납된 조세를 면제하고 고우의 제방을 쌓아 약상경을 관계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원화 6년 811 다시 재상이 되고 집현전 대학사 감사북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기구를 축소하고 용건 과리를 감축하고 사원 의장전 등에 징수하여 비노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오원제의 세력이 강하자 회서를 경력할 것을 자청했으나 실행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저서에는 이기일보제 20건과 원화국계부 10건 등이 있으나 모두 망일되었다. 현재 원화궁현도지 40건이 남아있습니다. 원화궁현도지는 원래 지도와 지리 기록 40건과 목록 2건을 포함해 42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태종 시기에 편성한 감찰구역인 10도로 지방을 분류한 후에 당후기의 변경뿐만 아니라 내지에 설치된 절도사와 관찰사에 관한 구역에 따라 주와 견으로 나누어 각 지방의 호구와 영사, 지리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지도가 없어졌으며 권 19와 권 20, 권 23, 권 24, 권 26, 권 36 전부와 권 18과 권 25의 일부분이 현재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 보구려 땅에 설치한 안동도 호부 기록도 사라져서 만주 지역의 지리를 연구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해내화이도와 고금궁국현도사의술을 편찬한 가탐년 730년에 태어나 805년에 죽었습니다. 가탐은 창주 남피한 사람으로 자년 돈시입니다. 천보중 명구영과에 급제하였고 임청휘, 분주자사, 홍여경, 공부상서, 겸허사대부, 산남동 도절도사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793년 우복사 동평장사가 되어 13년 동안 죄상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평생 지리를 좋아하고 대외 서무를 주시하였으며 사방사절은 접대하였습니다. 중래와 병경의 상천풍토에 주의하여 자료를 모으고 관중, 롱우, 산남, 구주 등의 지도를 그려 국료도와 해내화이도를 만들었습니다. 저서에는 고군궁국도현 사의술 40건, 황화사달기 10건 등이 있으나 모두 망일되었습니다. 신당서, 지리지는 그가 서술한 중해교통로선의 대략을 실었습니다. 옥함산 방집일 서부편에 10도의 1권이 실려있고 전당문에 4편의 글과 전당시에 일수의 시가 전합니다. 해내화이도 등 가탐이 801년에 완성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서진 배수가 채택한 육체 방식으로 그린 지도이며 일촌으로 100리를 표시하고 과거의 군국 지명은 검은색으로 현재의 주연은 빨간색으로 표기했습니다. 지도의 중국 부분은 우공에서 외국 부분은 함서에서 따왔으며 중국과 주변 국가를 다룬 대지도입니다. 원도는 남아있지 않고 이를 모방한 화이도와 우적도가 남아있습니다. 고군궁국현도 사의술은 가탐이 그린 해내화 이도라는 지도에 쓴 문자 설명입니다. 이 책은 이미 사라졌고 일부가 신당서, 지리제 등에 남아있습니다. 고군궁국현도 사의술의 당나라와 가래, 당나라와 신라의 육상교통로와 해상교통로를 기록하여 관례와 신라의 영토 및 교통로를 연구하는 구중한 사료입니다. 당나라에서 최초로 회요를 편찬했습니다. 회요는 정부의 문서를 모아놓은 정서체 사서입니다. 소면 이단 고조부터 덕종 시기까지의 관문서를 모아 회요 40권을 편찬했습니다. 이후 최연이 이후 시기의 문서를 모아 속회요 40권을 편찬했습니다. 북송초 왕류가 선중부터 당말까지의 원자료를 정리하여 소면 애회요 및 최연의 속회요와 합쳐 정서류 의사서인 당회요를 편찬하였습니다. 당회요는 당대 제도의 연역을 고증하여 사료적 가치가 높습니다. 당회요에 인용된 문헌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당실록과 국사, 기거주, 율령록식화, 당육전, 정관례, 대당계월례, 의주, 관문서, 관부당한, 통전, 정전, 업도고사, 어사대작주, 양경기, 사의술, 간호 등 관방사료와 개인의 저작을 다수 인용하였고 원사료를 보존하였습니다. 관문서를 분야별로 분류하고
전장제도의 자료를 배열한 역사의 체레인 회의류, 사서, 특히 당회어는 원사료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밖에 한국 고대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책이 장건정의 발해국기입니다. 모두 3권으로 구성되었는데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실록을 살펴봅시다. 건강실록 20권은 당허송이 편찬한 삼국시대 오나라와 동진남조의 평년체 사서입니다. 오, 동진, 송, 제, 양, 진, 즉 현재의 남경에 해당하는 당시 건강 이름을 고치기 전에는 건업입니다. 수도를 둔 왕조를 지칭하는 육조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입니다. 육조 모두 건강에 정도하여 붙여진 명칭입니다. 허승은 고향 현재 하북성 르에온 사람입니다. 구당서와 신당서에 그의 열전이 없고 하지장의 허림 묘제 허림의 아들 중 한 사람으로 표기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건강실록의 숙종지독 연간에 편찬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후한 헌제 흥평원년 즉 194년부터 진후주 정명 3년 즉 589년까지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서의와 국주의 괴로 국가였던 후량의 역사도 기록했습니다. 오사권, 동진 6권, 송사권, 제1권, 량 2권, 진 2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권 14 송명제부터 권 18 양조까지 중요한 역사인물의 소전이 있어 2호권 이 기전체로 바뀌었습니다. 주로 정권의 변천과 군주와 진화의 서적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강의 토지, 산천, 성과 영못, 궁전과 원유를 건축과 폐치 등도 기록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삼국시대 오나라를 황제국으로 표기했습니다. 진수는 삼국지에서 오나라 군주를 손권, 손양, 손호처럼 이름으로 표기한 반면 건강실록에서 손권 늘태조, 대제, 제, 손양은 폐제, 손호는 후주라고 표기하였다. 삼국지에서 오의 군주 죽음을 훈이라고 표기했지만 건강실록에서 붕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백제는 변진 A나라이며 진나라 때부터 번작을 받았고 스스로 백제궁을 설치하였다. 고려, 즉 고구려의 동북쪽에 있다. 제고제 건원 2년, 즉 480년에 그 왕 모두가 사신을 보내 박물을 바쳤다. 영명 2년, 즉 484년에 위로가 백제를 정벌하여 백제왕 모도를 대파했다. 신라국은 사만종이다. 위의 기사에서 484년 1호, 즉 부귀와 백제가 싸웠다는 기사가 주목됩니다. 자치통감권 136, 남재무제형 명령년제에도 유사한 기사가 있는데 백제가 488년에 부귀군을 격파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건강실록의 기사와 자치통감 기사가 4년 차이가 나고 승패도 엇갈립니다. 학자들은 자치통감 기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둔 부귀와 백제가 싸울 수 없으며 부귀는 고구려를 잘못 기록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미 당나라 후계 편찬된 건강실록에 부귀와 백제의 전쟁을 기록한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귀와 백제의 전쟁 기사를 믿는 사람들은 백제가 대륙의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전쟁의 대륙의 백제 식민지, 즉 대륙 백제와 구구의 전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논의로 합시다. 당나라가 660년에 13만 명의 군대를 배로 실어날라 백제의 금강하류에 상륙했습니다. 허승은 자기 나라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부귀도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싸웠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가 고구려의 동북쪽에 있었다는 대목은 현재의 지리적 지식과 다릅니다. 5대 실국시대는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재통일하기 전까지의 약 70여 년간의 분열의 시기입니다. 당이 망한 후에 북방에 출현한 5개 왕조와 남방과 산서에 존재한 10개 정권이 합하여 5대 실국이라 합니다. 5대는 화북 지방에 있었으며 정통 왕조로 간주되는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의 5나라입니다. 후량의 짧은 시기와 후당이 낙양의 수로를 정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후량의 대부분 시기와 기타 세 왕조는 모두 대운하가 지나는 수상교통의 요지인 개봉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5대 각 왕조는 모두 이전 왕조의 절도사들이 중앙정부를 타도하고 세웠습니다. 후량과 후주의 군주는 한족 출신이고 후당, 후진, 후한의 군주는 사타인이었습니다. 각 왕조 통치집단의 내부 투쟁이 극렬하여 왕조의 교체가 빈번하였다. 5대 54년간 팔성이 황제를 침했으며 후량, 후진, 후한이 각각 1성, 후당은 3성, 후주는 2성 모두 14명의 군주 또는 황제가 군림했습니다. 그들은 화북 지역에 건국하였고
영토는 후량이 가장 작고 후당이 가장 큽니다. 가광조는 모두 동중선 문화평장사를 제상으로 삼았습니다. 제상은 왕왕 다른 직무를 겸임하였습니다. 주온, 즉 주저충이 당나라의 환관을 주륙한 후 조신을 추밀사로 충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후량초 승정원사로 명칭을 바꿨다가 후방시대의 이름을 회복하였습니다. 추밀사는 일상적으로 황제의 최측근 신료가 임명되었고 후방, 장종은 처음으로 무장을 추밀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군사규밀이 추밀원의 주요 직무였습니다. 제상이 때로는 추밀사를 겸하기도 하였습니다. 송대 중서와 추밀이 각각 문과 무의 권력을 장악한 것은 고대시대에 시작하였습니다. 기타 정권은 대체로 추밀사 혹은 추밀사에 해당하는 광직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밖에 5대 sep국 시대에 중국 경내에 전후 기타 정권이 존재하였습니다. 유수광은 하북 북부에 895년부터 913년까지 존속한 년을 세웠습니다. 이무정은 봉상에서 기왕을 칭하였습니다. 이 지방 정권은 887년부터 923년까지 존속했습니다. 당한강 탁발씨가 하주, 현재의 삼서성 정보현 북쪽, 과, 수주, 현재의 삼서성 수덕현 등지에서 세력을 키웠습니다. 이들은 북송시대에 독립하여 서하를 세웠습니다. 사주, 현재 감숙성 도낭시 서쪽, 애귀해둔 조씨 정권이 있었습니다. 또 감주, 현재의 감석성 장희씨, 와 서주, 신강 위두르자치구, 토로본시에는 감주위구르구, 즉 감주회골과 고창 위기르구, 즉 서주회골이 있었습니다. 화북 지역의 혼란 국면은 후주 건국 이후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과거기가 즉위한 후 간원을 받아들이고 유능한 관리들을 임용하였으며 각지에서 진귀한 음식과 토선품 공원을 중지시켰습니다. 또 정규 세금 이외의 가렴주구를 금지하였습니다. 영전을 폐지하고 농토, 농사짓는 소, 농기구, 여사 등을 땅을 빌려 경작하는 전호에게 나누어주고 영업전으로 삼도록 하였으며 농민에게 황무지 개간을 장려하였습니다. 후주 세종이 954년에 즉위하였습니다. 그는 광범위하게 인재를 뽑고 계속 개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는 이치를 깨끗이 하고 상벌을 분명히 하고 형법을 수정하고 대주형통을 고쳤습니다. 또 도호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정교하도록 장려하였고 서천, 회서, 하동에서 온 유린에게 황무지를 두어 경작하게 하였습니다. 955년에 사원 3만의 소를 문닫게 하고 황제가 허하한 승려와 비군인은 정원을 제외하고 환속시켜 현호로 편입하였고 구리로 만든 불상과 민간의 동기를 녹여 동전을 주조하여 박말일의 장기적인 화폐 부족 현상을 바꾸어 산업과 융통발전에 유리하였습니다. 954년에 북한이 노주를 공격하자 세종은 군대를 이끌고 고평에서 싸웠습니다. 시위사 마군지윅사 보내는과 보군지윅사 하율과 후퇴하자 세종은 두 사람과 중급 장교 70여일을 죽여 군기와 기강을 잡았습니다. 회군 후에 세종은 군대를 검열하여 노약자를 도태시키고 정리를 산발하여 친위 부대인 전전제반으로 삼았습니다. 후주 세종이 955년에 후촉을 공격하여 진주, 봉주, 성주, 계조를 점령하였습니다. 세종이 다음에 남당을 공격하여 3년의 고전 끝에 회람, 강북, 14주 60편을 점령하였습니다. 959년의 4월거란, 즉 요나라의 내부 분쟁을 틈타 영주, 막주, 역주 3주의 17년을 점령하였습니다. 세종은 갑자기 병이 나서 개봉으로 해군한 후 죽었습니다. 아들 시종훈이 즉위하였으나 이때 겨우 7세였습니다. 신위 부대의 총사령관인 전전도점검 조광윤이 960년에 정월, 진구역, 현재의 하남성 봉구 동남, 진교 진에서 반란을 일으켜 군대를 이끌고 개봉으로 진군하여 후주 공제를 폐하고 자립하여 국호를 송으로 바꾸었습니다. 5대 sep국 시대는 정치적으로 혼란하였지만 경제가 발전하였습니다. 황하일역 중하로 지역은 당말 군벌 혼전 중에 경제가 심하게 파괴되었습니다. 후량 건국 이후 세금을 경감하고 유민을 불러들이고 농경을 장려하여 비교적 생산의 회복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후 왕조 교체와 전쟁으로 피폐하였고 거란의 침입을 받아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후주 건국 후에 북방 경제는 회복하고 발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화북과 상대적으로 남방의 전쟁은 적었고 전국도 비교적 안정되었으며 각국도 대개 여민휴식, 즉 백성들을 쉬게 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병농을 닫고 국경을 지키며 백성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실행하였습니다. 또 수리 건설에 주의하여 사회 경제의 회복과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할거는 상업개혁 왕래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화북상인은 늘 남쪽에서 찻잎을 운반해 팔았습니다. 남방의 차상도, 하남과 하북에 이르러 찻잎을 팔고 비단과 군용말을 가져다 팔았습니다. 강남 사람들이 필요한 식염 일부도 화북에서 공급하였습니다. 북방의 여러 나라는 거란과 위오르, 탕구트로부터 말을 샀습니다. 촉은 서변 각 소수민족으로부터 말을 샀습니다. 남방의 5월, 남당, 초, 남한 등은 조공의 형식으로 북방 세력과 무역을 하였습니다. 5월, 민과 북방의 교역은 주로 회로를 이용하였습니다. 대외 무역도 활발하여 동쪽으로 고려와 일본, 서쪽에 이슬람 제국, 남쪽에 찬파 등과 상업 왕래가 있었습니다. 명주, 복주, 천주, 광주 등 동남해안 도시들이 대외 무역의 주요한 곳이었습니다. 5대 십국시대는 당국이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한 절도사들의 번징체제를 확대한 형태였습니다. 이들은 당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5대 황제들의 실록을 모두 편찬하였습니다. 사학사에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구당서의 편찬입니다. 구당서는 당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그 전체 사서입니다. 모두 200권이며 제기 20권, 지 30권, 열전 150권입니다. 5대 후진 시기 유구와 장소원 등이 편했습니다. 당 고조가 건국한 618년부터 애제가 조선층에게 황제의 자리를 빼앗긴 907년까지 290년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888년에 태어나 947년에 죽은 유구는 5대 탁주 주의현, 지금의 하북성 운현 서북 사람으로 자는 하연입니다. 젊어서 학문을 좋아하여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후당과 후증의 셋을 하여 재상이 되었습니다. 후당 때 겸수한 삼사가 되어 조세를 면제해주는 성장을 베풀어서 민간에서 이를 칭송했으나 삼사리들은 뇌물을 받을 기회를 원망하였습니다. 945년 사신이 당서, 즉 구당서를 완성했는데 당시 재상으로 감수국서를 겸했기 때문에 찬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거란이 후준을 멸하자 병으로 재상에서 물러나 태도가 되었다가 죽었습니다. 당나라 때 황제마다 실록이 있었다. 당나라 초기부터 실록을 기초로 국사, 즉 당나라의 역사를 편찬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오금과 위술의 저작이 가장 유명하였습니다. 오금은 당서 61권, 일설에는 98권을 편했고 위술은 보충하여 국서 112권을 편했습니다. 이후 일왕 등의 후속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종실록 완전하지 않고 이후 황제의 실록이 편찬되지 않아 역사적 사실이 누락되거나 소략하였습니다. 후량과 후당의 황제들이 명령을 내려 당시 자료를 광범하게 수집하였습니다. 후진시대에 가위가 수집한 문장 또는 책과 옛 전설 등을 수집하여 당년부록 65권을 편찬하였습니다. 후진 고조가 941년 2월 방사 편찬의 명령을 내려 재상 조용히 감수하였습니다. 조영은 문인과 학자들을 뽑아 방대한 재료 수집과 역사 편찬 작업에 참여시켰습니다. 편사는 당나라 때 편찬한 역사, 즉 당국서의 기초 위에 수집한 당나라 말의 사료를 보충하여 완성하였습니다. 편전은 실록과 국서의 원문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문을 보존하였습니다. 구당서, 애봄기와 열전에 상즉위, 황제가 즉위했다는 뜻입니다. 금상, 현재의 황제라는 뜻입니다. 지금 리에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뢰한다라는 뜻입니다. 등의 문구가 여러 차례 보이는데 이는 옛 역사책의 기록을 그대로 채록한 증거입니다. 무종 이후 옛 역사책의 기록을 믿을 수 없어 사관 이 자료를 수집하여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구당서의 편찬은 비교적 조화하지만 대량의 원시 역사 자료를 보존하였습니다. 이는 신당서가 따라올 수 없는 점입니다. 사마강이 자칫 통감, 당기를 편찬할 때 구당서의 기록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는 구당서가 신당서보다 사료적 가치가 높고 정확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구당서 11지 30건 가운데 예의지 7건이 가장 분량이 많으며 대당 계원례 1근거로 고쳐서 편성하였습니다. 음악지 4건은 대개 통전에서 채록했으며 남조의 오성, 서곡의 기원과 가사를 많이 서술하였지만 당대의 연합 가사는 기록에 없습니다. 역지 3건은 당나라 초기의 부인이 만든 무일력과 고종식이 이실풍이 지은 인덕력, 현종식이 불교 승려일행이 지은 태열력 3가의 역법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리지 4건은 전국 변방의 진수 분포와 병마 인수, 1151제, 즉 752년의 강역을 표준으로 한 도, 주, 현의 설치와 호구 상황을 기록하였다. 직관지 3건은 당육전을 참조하고 766년의 관풍 연역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복지 1건은 당나라 황제
황후, 왕, 비, 백관에 거여, 의관, 복식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경적지, 두 건은 개원의 성세를 기준으로 남아있던 서적을 경, 사, 자, 집의 사부로 나누어 기술하였습니다. 식하지, 두 건은 비교적 집중적으로 당나라의 토지제도, 세금과 요역, 화폐제도, 염법, 조운, 창고, 잡세, 각고 등 경제를 기록하였습니다. 형법제, 한 건은 당나라 법전의 율령격식의 제정 과정을 기록하고 집행 상황을 간략히 서술하였습니다. 구당서, 지는 가치가 있는 역사 자료를 담고 있지만 착오한 누락도 많습니다. 북송시대, 신당서가 편찬된 후 당서는 신구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신당서가 통행된 후 구당서는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남성초 각인한 후 오랫동안 인쇄본이 없었습니다. 명나라 중엽의 오중의 장, 왕이가가 송나라 판본인 당서의 열전과 본기, 지를 나누어 얻었습니다. 1538년에 영어, 출신 문인전 등이 구당서를 다시 출판하였으나 널리 유행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 검릉년간 구당서를 다시 복각하고 다시 인쇄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인본이 없었기 때문에 구당서의 션결과 오류가 많습니다. 청나라의 나사림 등이 구당서, 교감기 66권을 펴내 참고할 만합니다. 백낙본, 구당서는 당송, 소은간본이 잔본 67권을 이용하여 문인전본을 배치하여 영인한 것이며 현재 남아있는 가장 좋은 판본입니다. 중화서국이 1975년 출판한 교전본이 현재 널리 통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왕역본은 없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중국 주변국의 열전을 역주한 구당서, 외국전 역주, 상, 하, 동부가협사재단 역금, 동부가협사재단 2011이 있습니다. 구당서의 사료적 가치는 청대사가 조일기에 이 비사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이은 구당서의 당전반기 기록이 실록 과당국서를 그대로 베꼈음을 고증하였습니다. 구당서는 동란의 시기인 510국 시대에 편찬되어 사료 수집이 완벽하지 않았고 단기간에 편찬되어 졸속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록 과당국사, 조령, 주소, 서신 등 풍부한 연시 자료를 베껴 넣었기 때문에 구당서는 자료의 사료적 가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당서가 신당서보다 신뢰할 수 있으며 주로 구당서를 일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내의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은 이러한 사료적 가치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구당서에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의 역사를 열전에서 기록했습니다. 구당서, 신라전의 나당 전쟁 기사가 645년 고당 전쟁처럼 짧습니다. 해당 구절을 살펴봅시다. 영희 3년 즉 652년 진덕의 죽자 그를 위해 거해하였다. 조사를 내려 춘추에게 계승하게 하고 신라왕으로 세우고 수계비동 3사를 가수하고 악난군왕에 봉하였다. 영희 3년 655 백제는 고려 말갈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신라의 북계를 침공하여 30여 성을 공함하니 춘추 부여랑 사신을 보내 피를 바치고 구원을 요청하였다. 현경 5년 660 좌무위대 장군 소정방을 웅진도대 총관으로 임명하고 수륙 10만을 거느리게 하였다. 그리고 춘추를 우이도행군 총관에 임명하여 정방과 함께 백제를 토평하게 하니 백제왕 부여의자를 사로잡아 궐하에 바쳤다. 이때부터 신라는 점차 고구려와 백제의 땅을 점령하여 그 궤는 더욱 커졌으며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렀다. 룡서원년 즉 661년 춘추가 죽자 조사를 내려 그 아들 태부경 범민을 사위하도록 하고 계부의동 3사 상주국 악랑군왕 신라왕으로 삼았다. 용삭 3년 663 조서를 내려 그 나라를 계림주도독부로 삼고 범민을 계림주도독으로 임명하였다. 범민 2개 요원년 681 죽자 그 아들 정명이 사위하였다. 수공 2년 686 정명의 사신을 보내 내조하고 표를 올려 당례 일부와 열화문장을 청하니 칙천은 해당 관청에게 길흉요례를 베끼게 하고 문관사림 가운데 규계를 다른 사를 체록하여 50관을 완성하게 하여 하사하였다. 위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구당서, 신라전연, 통전처럼 나당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춘추, 무열왕 죽기 전에 쓴 기록, 즉 이때부터 신라는 점차 고구려와 백제의 땅을 점령하여 그 궤는 더욱 커졌으며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렀다. 라는 구절은 문무왕 시기 나당 전쟁 이후의 결과이므로 김춘추 시기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구당서 신라전에 나당전쟁 기록이 없는 점은 통전, 변방전, 신라전의 서술 방식과 비슷합니다. 발해와 관련하여 구당서 발해말갈전에서 발해말갈 대조영은 본래 고구려의 결종이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대조영이 말갈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신당서 발해전에서 발해는 본래 고구려의 부속한 송말 말갈이려 성은 대시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한국 학계는 대체로 점자를, 중국 학계는 후자를 선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학자들은 신당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대조영을 고구려인이 아닌 말갈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의 발해서 연구자들 가운데 신당서 발해전의 서류를 옳다고 긍정하여, 즉 조영의 종족 표기가 말갈이라고 가정하면서도 고구려와 번개에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한규철 교수는 말갈 은동북방에 위치한 미개한 종족에 대한 범칭이자 비칭이라고 보았습니다. 송기호 교수는 양자를 절충하여 조영을 말갈계 고구려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조영의 종족을 표기한 사설을 편찬 순서대로 살펴보면 구당서, 당회요, 오대회요, 책부원고의 신호대사에서 조영의 종족 표기가 고려 별종 혹은 고려종으로 같다. 반면 가장 늦게 편찬된 신당서 만조영의 본적을 본송말 말갈 유고려자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신당서보다 늦게 편찬된 자치통감, 전자의 기록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치통감이 단순히 기전체 사설을 편연체로 바꾼 베낀 역사책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분석하고 비판하여 채워 넣었을 뿐만 아니라 엇갈린 기록을 대조하여 시비를 가렸습니다. 자치통감의 저자 사마광과 당나라 부분의 최고 권위자인 범조우가 발해가 말갈이 아니라 고구려 혈통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구당서가 사실을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당서는 발해와 신라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료이며 한국 고대사 연구자들이 신당서의 기록을 인용하여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특히 중국의 동북 공정을 비판하면서 발해를 세운 대조영이 송말 말갈이라는 왜곡된 사료에 동의하고 신라를 통일신라라고 표기하여 발해가 통일신라와 별도의 나라라고 암시하며 무의식적으로 한국사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는 발해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고 강변하는 중국의 동북 공정에 동의하는 짓입니다.